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생활과학 교실입니다. 이번 주 실험은 고양이 포카 꾸미기 AI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 방식을 이용하여 고양이를 군집화해 본 뒤 고양이 포토카드를 꾸며 봅시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이 중 기본이 되는 기계학습은 저번 기수에서 실험한 알파고 색에 대하여 알려줄까와 같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이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와 데이터의 이름을 일일이 입력시켜 주어야 정확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인공지능에 가르쳐준 데이터의 이름을 레이블이라고 하고, 이를 데이터에 충분히 입력시킨 후에는 유추 과정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력시켜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른다면 레이블,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지도학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지도학습을 사용합니다.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을 직접 입력시키지 않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레이블이 붙어있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한 뒤 인공지능이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게끔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기도 하고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도 쉬워집니다. 레이블이 있지 않은 데이터 집합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은 규칙이나 사용자가 입력시켜준 규칙에 맞춰 유사한 데이터끼리 묶어 그룹을 나누는 것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데이터 군집화는 목표값이 필요하지 않는 비지도 학습의 한 종류입니다. 군집화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특성을 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기계학습에서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도나 목적에 따라 데이터 일부만을 추출하여 학습시킵니다. 이것이 특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고양이 이미지에서 특성으로 사용할 부분은 많지만 오늘 실험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털의 색과 털의 길이를 이용하겠습니다. 고양이 인식 비지도 학습이라고 써져 있는 재료 준비해주세요. 자, 안에 보면 이렇게 13장의 고양이와 그렇지 않은 동물 한 마리가 보이죠? 이렇게 13개의 고양이 카드들을 하나하나 떼서 준비해주세요. 짠! 이렇게 고양이와 그렇지 않은 동물 한 마리 해서 총 13장의 그림을 이렇게 떼주었어요.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이 각각의 13장의 이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하나의 데이터들이고, 만약에 얘가 지도학습이었다면 이 고양이가 어떤 종류의 고양인지, 또 이 고양이가 어떤 종류의 고양인지 이름을 각각 붙여준 다음에 하나하나, 얘는 러시안 블루라는 종류의 고양이야. 뭐 얘는 터키시 앙골라라는 종류의 고양이야 하고 하나하나 인식을 시켜 주었겠지만 얘는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 종류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특성을 가지고 군집화를 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특성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털 색과 털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걸 군집화해 줄 겁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이런 활동지가 있죠. 이 활동지를 가지고 오늘 실험을 같이 해볼게요. 자, 비지도학습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기계에 직접 레이블을 입력하는 지도학습과는 달리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제공한 뒤 유사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모으게 합니다. 이 과정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아래는 무작위로 섞인 보석을 색깔과 꼭지점의 수를 기준으로 군집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이 데이터들을 어떤 특징, 어떤 특성이요? 어떤 속성? 색깔과 꼭지점이라는 속성,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누고 있죠. 자, 여기는 분홍색 그리고 꼭지점 3개, 여기는 녹색하고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얘는 파란색이라는
그 속성과 꼭지점이 4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색깔과 꼭지점에 맞춰서 군집화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겠죠. 도안에서 13장의 고양이 카드를 뜯어서 준비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카드를 이렇게 뒤집었더니 이미지 스캔의 결과 해가지고 털색과 털 길이를 각각 주어졌네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양이의 여러가지 속성 중에서 털색과 털 길이라는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군집화를 해볼 거예요. 자, 이 정보에 따라서 여기 털의 길이 그리고 털의 색깔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짧은 털이고 회색이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보내고 얘도 짧은 털 회색, 짧은 털 회색, 긴 털 혼합, 짧은 털 혼합, 자 이거를 이제 털 길이와 털 색을 가지고 군집화를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 뒤집어서 같은 고양이끼리 군집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짧은 털 회색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종류의 고양이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얘는 군집화가 잘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긴 털 혼합, 마찬가지로 보면은 똑같은 종류의 고양이끼리 잘 모여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긴 털 흰색 또 똑같은 종류의 고양이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짧은 털 혼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털 혼합을 봤더니 자, 이 3마리의 고양이는 같은 종류의 고양이죠. 털이 짧고 색깔이 혼합적인. 근데 이 나머지 그렇지 못한 한 마리가 있네요. 이거는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보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고양이가 같은 종류끼리 모였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고양이는 총 4개의 분류로 군집화되었음을 확인했죠. 우리가 하나, 둘, 셋, 4개의 종류로 군집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고양이를 구분해 내었지만 각각의 고양이의 레이블, 즉 이름은 알지 못하죠. 자, 얘는 뭐 러시안 블루고 얘는 샴이고 얘는 노르웨이 숲, 그리고 얘는 터키시 앙골라라는 각각의 고양이 종류의 이름, 즉 레이블이 있지만 우리는 비지도학습에서는 레이블은 모르고 그냥 특성에 따라 나눌 뿐이죠. 자, 그러면은 2번 고양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된 동물이 있나요? 그렇다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짧은 털 혼합에서 그렇지 않은 고양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된 동물이 한 마리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이 비지도 학습을 하면서 샴 고양이와 그리고 호랑이를 같은 종이라고 판단을 했네요. 둘 다 털 색깔과 털 색깔이 혼합이고 짧은 털이기 때문에 얘는 같은 종류라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인공지능이 호랑이를 샴 고양이와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특성을 세분화해주면 되겠죠. 자, 털색과 털 길이의 분류를 세분화해서 나타내면 좋겠죠. 이건 뭐 무늬가 있다라든지 줄무늬가 있다라는 특성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준다면 얘네 둘이가 같은 군집으로 묶이지 않겠죠. 아니면은 뭐 털색, 털 길이 외에 뭐 크기, 고양이와 호랑이의 크기 차이는 엄청 많이 나니까 크기라든지 아니면 금방 말했던 이 무늬라는 특성을 추가를 해주면은 좋겠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4개가 아닌 5가지로 군집화를 하는 방법도 이제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AI, 인공지능이 되어서 비지도 학습을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지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군집화를 해보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군집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좀 더 군집이 네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군집으로 모이게 되고 좀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뭐가? 이 특성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블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지 않아도 이제 인공지능은 군집화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내고,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기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한 번 더 이거를 읽어와, 그리고 저희 나눠드린 책자 있죠? 책자 읽어보면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인공지능이 되어서 네 가지 종류의 고양이를 네 가지 종류로 군집화해 보았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집화를 해 보았으니까, 각각 이제 12개, 13개의 카드 중에, 고양이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고양이를 한 마리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 노르웨이 숲이라는 고양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양이 카드 옆에 이렇게 고양이 인식 포토카드라고 써져 있는 하나의 카드가 더 있었을 거예요. 거기 흰색 면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한 카드를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투명한 필름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 투명한 필름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위에 포토카드를 한번 꾸며보세요. 이 스티커, 같이 들어있는 스티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스티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스티커를 사용해 주셔도 좋겠죠. 이렇게 이 스티커를 가지고 여 위에다가 한번 고양이 포토카드를 꾸며봅시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연예인 사진 포토카드 많이 꾸며봤을 거예요. 그거 꾸민다고 생각하고 꾸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포토카드를 꾸며보았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른 여기 주어진 스티커뿐만 아니라 만약에 개인적으로 스티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스티커를 이용해서도 꾸며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제 우리 친구들의 학교,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주고, 이 뒤도 남은 스티커로 이쁘게 꾸며주면 좋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쁘게 꾸며주어도 상관없겠죠. 남은 스티커를 이용해서 나눠드린 명찰 케이스가 있죠. 이 케이스에다가 꽂아가지고 다니면은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쁘게 꾸민 고양이 포토카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포토카드 재밌게 만들어 보셨나요?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런 연예인 포토카드를 이용을 해서 포토카드 꾸미기를 해도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포토카드 이쁘게 꾸며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